자, 이 문제가 유엔으로 넘어갔는데 유엔에서 뭐라고 결정을 하냐면 그래? 그러면 이 문제를 이렇게 하지. 인구 비례. 이 인구 비례에 의해서 총선거를 하랍니다. 총선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이 유엔 총회에서 하라고 권고를 하게 돼요. 자, 이러면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유엔에서 한국 임시위원단,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한국 임시위원단이 파견되었을 때 소련이 이를 거부해요. 이들을 들어오지 못하도록 합니다. 소련이 북측으로, 북측에. 자, 왜냐면 소련 입장이 이거죠. 아니,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 누구 마음대로? 유엔은 여러분 당시 그 미국의 입김이 굉장히 강한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인구 비례에 의한 총선거라면 남측이 인구가 많아요? 북측이 인구가 많아요? 남측 인구가 많잖아. 그러면 이 땅 한반도에 세워질 정부는 남측 인원이 많으니까 그들이 주도하는 그런 나라 질서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소련은 거부하는 거예요. 이건 페어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다시 48년도 유엔 소총회로 이 문제가 다시 넘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결정해. 그러면 가능 지역만이라도 총선거를 실시하라. 가능 지역만이라도. 그 결과 열린 게 바로 이 50 총선거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열린 것이 바로 50 총선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0 총선, 이게 총선 여러분들 누굴 뽑는 거냐면 국회의원을 뽑는 거예요.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 것이고요. 자,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건데 왜 국회의원을 먼저 뽑을까? 대통령도 안 뽑았는데 왜 국회의원을 먼저 뽑을까? 여러분들 나라가 운영되려면 법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법. 그 헌법을 만들려면 누가 필요해? 국회의원들이 필요하잖아요. 입법부니까. 그죠?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먼저 뽑고 그들에 의해서 헌법이 만들어지고 그 헌법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되고 뭐 이런 어떤 순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먼저 뽑는 이 50 총선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50 총선은 말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보통선거다라는 거. 이게 여러분들 뭐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보통선거를 하면 남녀노소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나 투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걸 당연하다고 보시면 안 된다고요. 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역사, 우리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 인류의 역사를 보면요. 투표권을 가지게 된 계기가 되게 오래전부터가 아니에요. 짧아요. 그리고 소수에 의해서 주로 귀족들만이 투표권을 가지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데 그게 이제 근대로 접어들면서 프랑스 대혁명 벌어지고 혁명의 어떤 그런 기후 속에서 노동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그 투표권을 맨 처음에는 귀족들이 갖고 있다가 자본가들 남성이 갖고 있다가 노동자 남성들도 갖게 되는 거예요. 투표권을. 그러다가 또 여성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성들도 투표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투표권 갖게 되는 거 여러분 100년, 100여 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아요. 되게 짧아요. 옛날엔 감히 어디 여자가들이 투표를 해. 투표권이 어디 있어? 옛날에. 응? 근데 투표 받는 게 여러분들 100여 년밖에 안 돼요. 되게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1948년도 이 50 총선을 바로 그냥 어떤 혁명이나 투쟁이나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바로 그냥 보통 투표를 해버린 거예요. 남녀노소 구분하지 않고 연령대만 되면 누구나 표 한 장씩 나오는 거. 와, 엄청난 민주주의가 훅 들어와 버린 거예요. 훅.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50 총선을 열리게 되면 남한만의 정부가 수립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남북의 분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 50 총선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등장합니다. 이건 어떤 좌익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익들도 이 50 총선을 반대합니다. 우리가 이러려고 몇십 년 동안 독립운동 했냐 이런 것이죠.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정치인이 바로 이 김구입니다. 김구. 네. 자, 첫 번째 이 김구의 읍고가 있어요. 읍고.
아주 유명한 명문이죠.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 나는 38선을 베고 쓰러질지언정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존경에 맞지 않는 그런 어떤 정치인 김구의 모습이 우뚝 솟아오르게 되는 어떤 그 시점이 바로 이 김구의 3천만 동포에게 읍고함과 그의 실천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구의 읍고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때 너무 또 가슴 아픈 사건이 벌어지죠. 바로 이 제주 4.3 사건. 제주 4.3 사건도 있습니다. 자, 이 제주 4.3 사건은 뭐냐면 여러분 당시 그 좌익 세력들이 50총선이 열리게 된다고 할 때 격렬하게 반대하거든요. 격렬하게 반대하거든요. 그 반대하는 좌익 세력들을 소탕하고 잡아들이기 위해서 경찰과 군인들이 투입됐는데 이 과정에서 민간인들까지 막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너무 말도 안 돼. 예를 들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제주도에 한 중산간 지역에 원을 뚝 쳐요. 지도로에다 선을 그어. 선을 딱 긋고 그 선 이 밑으로 해변가 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선 안쪽에 즉 한라산 쪽에 산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빨갱이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지. 어떻게 그들이 다 빨갱이야? 뭐 물론 그 중에서 여러분들 좌익 세력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니 거기서 말도 키워야 되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내려오라면 내려와? 안 내려올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니 내 터졌는데. 그런데 빨개야 되고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시면 여러분들 어느 한 마을 같은 경우에는요 제삿날이 똑같아요. 왜? 같은 날 그 한 마을이 다 몰살됐으니까. 그냥 어디론가 끌려가서 그냥 어느 구덩이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다 총살이에요. 그리고 그 구덩이에 빠뜨려 버리는 거야. 너무 가슴이 아픈. 이게 진짜 어떻게 이런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다 중요한 사람들인데 그들의 인권을 이렇게 무시한 채 정말 어떤 정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과정도 없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그 라인 안쪽에 있냐 없냐를 따져서 사람을 죽인다? 이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이념보다 사람이 먼저여야 되는데 사람보다 이념이 먼저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둘러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결국 몇십 년 동안 정말 이 말도 못하고 정말 살아왔던 이 제주도민들 너무 아플 거 아니에요. 결국 대한민국 정부 대통령이 사과했고요. 지금은 특별법, 이들의 어떤 그 명예회복이라든지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이런 특별법 이런 것들이 지금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건 간에 여러분들 이 50총선은요, 이 제주도에서는 이런 제주 4.3 사건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는요, 이 총선이 치러지지 않아요. 일부 지역에서, 제주도 일부 지역에서는 치러지지 않고 있더라. 이게 바로 제주 4.3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 번째로는요, 이 김구, 백범 김구가 계속 움직입니다. 이렇게 읍고가 있을 뿐만, 3천만 동포에게 이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 움직여요. 직접. 갑니다. 북한으로 갑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남북 협상이라는 거예요. 남북 협상. 자, 이 남북 협상은 여러분들 누가 갔냐면 백범 김구 그리고 김규식. 1944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개헌하면서 주석 김구, 부주석 김규식이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다시 또 손을 잡고 북한으로 갑니다. 누구를 만나러? 김일성을 만나러. 당시 그 소련의 영향력 하에 거의 뭐 정부를 수립한 거나 마찬가지인 어떤 그런 단계로 지금 착착착착 밟고 있는 이 김일성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렸던 어떤 그 회의가 뭐냐면 하여튼 남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이건 무조건이야. 남북 여러 정당, 남북 제정당 사회단체 대표.
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든 정부 수립만 막자.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 모습은 지금 세계적 질서 속에서 이게 우리 운명을 지금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요. 그죠? 결국 이 밖에는 계속 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50총선이 열렸고 여기서 이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이 헌법이 바로 제헌헌법이라는 것이죠. 1948년도에 만들어졌던 이 제헌헌법. 이 제헌헌법의 내용, 여러분 헌법의 내용을 볼 때 항상 대통령제를 어떻게 뽑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걸 보시면 되는데 이 제헌헌법에서는 대통령을 어떻게 뽑냐면 간선제에 의해서, 간접선거에 의해서 뽑겠대요. 자, 간선. 그러면 간접선거면 국민이 직접 안 뽑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누가 뽑는 거야? 바로 국회가. 국회에 의해서 바로 이 대통령을 뽑는 이 모습으로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바로 여기에 의해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바로 이 국회에서 선출이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드디어 수립이 되었던 것이죠. 자,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제가 미뤄뒀던 무엇 해야 돼요, 여러분들? 친일파, 반민족 행위자들 처벌해야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그건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요. 왜? 그 일을 안 하면 나중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또 외세에 빌붙어가지고 호의호식하면서 우리 독립운동가를 잡아들이고 그들을 고문하는 그런 모습 또 한다고요. 왜? 벌받았다는 그 역사가 없기 때문에. 벌을 줘야죠. 책임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건요. 그래야 이건 여러분들 과거를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더 건강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정리하고 역사화하는 작업이거든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집니다. 국회에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반민특위라는 거예요. 반민특위. 줄여서 반민특별위원회라는 얘기죠. 반민족 행위자 처벌 특별위원회인데,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처벌을 못 해요. 이게 결국 이제 실패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 반민특위는 결국 실패로 돌아갑니다. 왜 실패로 돌아갔냐면 일단 이승만 정부가 협조를 안 해요. 이승만 정부가 협조를 안 합니다. 자, 왜 협조를 안 한지 그들의 입장은 뭐였냐면 지금 남북이 지금 대치되어 가지고 지금 막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리 내부에서 지금 누구를 벌하고 누구를 이럴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자는 거예요. 또 나중이야. 미군정 들어와서 또 나중에 했잖아, 지금. 그래서 정부 수립됐잖아. 그럼 해야지. 근데 또 나중이야. 왜? 북한하고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벌어져요. 국회 프락치 사건. 프락치는 뭐냐면 간첩이에요, 간첩. 이 간첩들이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다. 근데 그 간첩들을 보니까 이 바로 반민특위 위원들이야. 이건 공작이지, 공작. 냄새가 지금 보여지고 있죠. 이걸 반민특위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지. 결국 공소시효를 축소해가지고요. 공소시효를 축소해가지고 이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며칠 전에 보니까 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이 옛날 그 독일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유태인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거기에 갔더라고요. 거기에 가서 사과하고 사죄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독일 메르켈 총리는 그 이전부터 계속해서 역사 과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과해요. 근데 이번 아우슈비츠 수용소 처음 가가지고 그 앞에서 사과하고 사죄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사과하고 사죄하는 것이 바로 이 독일의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감동이에요, 여러분들. 역사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누가 사과하라고 한 것도 아니야. 근데 끊임없이 계속 얘기하고 있어. 죄송합니다, 사과합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미래를 바라보지 왜 자꾸 과거를 얘기할까, 메르켈은? 지금 독일 차도 만들고 지금 할 게 많은데 왜 자꾸 아우슈비츠, 왜 유태인, 왜 그 아주 먼 옛날 얘기를 왜 자꾸 하냐고요. 그건 뭐냐면 건강한 미래로 가기 위해서예요.
결코 여러분들 이 친일의 어떤 역사를 청산하는 것이 아주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우리가 질질질 끌려 그런 게 아니라고요. 더 나은 미래로 가기 위한 그런 작업들이 바로 이 친일파 청산이다. 여러분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에는요. 나치와 관련된 인물이 있으면 공소시효가 이게 적용이 안 돼요. 공소시효는 뭐냐면 어느 죄를 지었으면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는 기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독일은 여러분들 나치 활동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가끔 보면 나이가 90이 막 넘은 할아버지가 갑자기 끌려가. 왜? 몇십 년 전에 나치 활동했대. 세상에나.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어쨌건 반민특위를 결국은 해체를 시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이 농지개혁입니다. 농지개혁. 토지를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요건 제가 경제 파트 가면 한번 할 건데 이거 농지개혁은 성공을 합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일, 반민특위와 농지개혁 이런 것들은 지금 다 국회에서 이제 입법을 해가지고 이 정부의 주도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것이죠. 자, 어쨌건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었고요. 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마자 바로 이 북한에서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됩니다. 주의 인민공화국이 수립되더라. 이러면서 이제 완벽하게 남과 북의 서로 다른 정부가 들어서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동족상전의 비극 6.25로 이어지게 됩니다.